7월까지 증시가 너무 많이 올랐다라는 점입니다. 좀 조정이 임박한 시점일 수도 있다. 이번 달에 이제 S&P 500 지수가 4,200에서 4,300선, 많게는 10% 이상 좀 조정을 받을 수 있다. 리스크에 대한 번아웃이 나올 것이다. 향후 2주 안에 주식시장이 완만한 약세를 보일 수 있다라고 내다봤습니다. 네, 임하람 뉴욕 특파원 연결돼 있습니다. 연결해 볼까요? 특파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이마람 특파원입니다. 네, 미국 증시도 새로운 한 주가 시작이 됐네요. 3대 지수 일제히 상승한 것 같은데요. 마감 지수부터 전해 주실까요? 네, 오늘 미국 현지 시간으로 8월 7일이고요.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 거래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지난주에는 미국의 갑작스러운 신용등급 강등 사태 등에 따라서 이 3대 지수 모두 부진한 흐름을 보이면서 한 주간 하락을 했었는데요. 이번 주 첫 거래일 모두 3대 지수는 다시 반등을 하면서 좀 괜찮은 출발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지금 다우 지수가 오늘 3대 지수 중에 가장 큰 상승폭을 기록을 하면서 마감을 했고요. 전 거래일 대비해서 1.16% 상승 마감했습니다. 지수는 400포인트 이상 오늘 반등을 한 모습이고요. S&P 500 지수 역시 전 거래일 대비 0.9% 오르면서 1%에 거의 가까운 상승폭을 기록하면서 오늘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나스닥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0.61%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네, 지난주 신용등급 강등 사태 이후 장기물 채권 금리가 조금 큰 폭으로 오르고 이제 마지막 거래일 날 좀 반락이 되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 이제 금리는 다시 조금 오름세를 보인 모습인데요. 10년물과 30년물과 같은 장기물 금리가 4bp에서 6bp 정도씩 오르면서 소폭 오름세를 나타냈습니다. 아무래도 이번 주에 발표되는 이 물가 지표에 대한 경계감이 금리를 끌어올리고 있는 상황으로 보이는데요. 이 10년물 국채금리가 4bp 정도 오르면서 4.08%의 종가를 마감을 했고요. 30년물 같은 경우 전 거래일 대비 6bp 정도 올랐습니다. 마감 무렵에 이제 4.26% 부근을 나타냈습니다. 2년물 금리 같은 경우는 보합세를 나타냈습니다. 네, 달러화 지수 같은 경우도 전 거래일에 비해서 이제 크게 차이는 없었습니다. 지금 주요 6개 통화에 대한 달러 가치를 반영한 달러 지수 102.0선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24시간 전에 비해서 크게 변화는 없는 모습입니다. 네, 최근 유가 상승이 이제 페드의 또 다른 걱정거리로 떠오르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좀 시장에서 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오늘 유가는 소폭 하락했는데요. 9월물 WTI 가격 전 거래일 대비 1% 이상 하락하면서 배럴당 81.94달러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난주는 피치발, 갑작스러운 미국의 신용등급 강등으로 인해서 시장이 다소 충격을 좀 받았었는데 이번 한 주 이렇게 시작을 한다면 그 리스크는 비교적 빠른 시간 안에 봉합이 되는 건지 또 궁금해지고요. 이번 한 주 주목해 볼 이슈도 궁금해집니다. 장중의 흐름도 짚어주실까요? 네, 우선 지난주에 이 신용등급 강등 사태로 인해서 그리고 또 장기물 채권 금리 상승 사태로 인해서 전체적으로 위험 선호 심리가 조금 위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일단 이번 주는 이런 위험 선호 심리가 다시 회복이 되면서 한 주 거래가 출발이 되는 모습인데요. 이 3대 지수 오늘 장 초반에는 관망세를 보이면서 좀 혼조 출발을 했습니다. 그러나 장이 이제 좀 시간이 갈수록 3대 지수 일제히 상승세로 방향을 굳혔고요. 다우 같은 경우는 이제 큰 폭의 상승세를 기록을 했습니다. 지금 다우 같은 경우 지난주에 좀 큰 폭으로 조정을 받았었기 때문에 다우에 있어서는 소폭의 이 저점 매수세가 좀 일부 유입이 된 것으로 전문가들은 바라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S&P와 나스닥 같은 경우도 이제 지난주 성적이 거의 이제 수개월 만에 가장 좋지 않은 수준을 기록을 했습니다. 3월 이후 가장 좋지 않은 주간 성적을 기록을 했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좀 반발 매수세 등이 작용을 한 것으로 보이고요. 오늘 S&P와 나스닥 지수 같은 경우는 5거래일 만에 반등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우 지수도 4거래일 만에 반등에 성공을 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번 주에 이제 주요한 주제는 물가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물가와 관련된 굉장히 중요한 경제 지표가 각각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고요. 오늘도 나왔지만 많은 연준 위원들 또한 이제 발언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미국의 실적 시즌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런 여러 가지 요인은 이제 투자자들은 이번 주에 좀 지켜보자 하는 관망 심리가 이번 주 월요일 날 거래를 좀 이끈 요인으로 보입니다.
네, 시작에는 이 한 주 한 주 주목해야 할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 이슈가 있기 마련인데 지난주에는 고용의 한 주였지만 이 신용등급 강등 이슈로 인해서 그게 약간 빛이 바랜 감이 없지 않아 있는데 이번 주는 물가의 한 주군요. CPI, PPI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 부분 예상치는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네, 이번 주 물가의 한 주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이번 주에 발표되는 7월 CPI 그리고 PPI에 투자자들의 시선이 집중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7월 CPI 지표 아무래도 이번 주에 가장 중요한 경제 지표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전문가들은 이제 7월 CPI의 헤드라인 피겨 전년 동기 대비 상승률은 전달보다는 소폭 더 악화가 했을 것으로, 다시 말해서 인플레이션이 조금 더 가팔라졌을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월 대비 수치라든지 근원 인플레이션 수치는 전월과 같은 수준으로 나올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월스트리트 저널의 전문가들 집계치에 따르면 7월 CPI 전년 동기 대비로 해서 3.3% 상승했을 것으로 현재 시점에 이제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 6월에 CPI는 3.0% 오르는데 그치면서 금융시장의 안도 랠리를 촉발을 했었는데요. 전월치인 3.0%보다는 0.3%포인트 정도 높은 수치가 지금 현재로서는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7월 CPI 전월 동기 대비로는 0.2% 상승이 관측이 되고 있고요. 근원 역시 전년 동기 대비 4.8% 상승, 전월 대비 0.2% 상승이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전월 대비 상승률이라든지 근원 CPI 수치는 전월치, 즉 6월 수치와 정확하게 동일하게 나올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CPI가 발표되기 전에 주중에 한번 또 전망치가 바뀔 수 있기 때문에 또 그 부분은 앞으로 업데이트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월가에서 여러 가지 좀 전망이 나오고 있지만 대체적인 시각은 CPI가 예상치에 부합할 것이다라는 것이 대체적인 전망인 것 같습니다. 월가 투자은행 중에 한 곳인 바클레이즈가 이런 전망을 내놨는데요. CPI는 헤드라인 피겨가 3.2%, 이제 월스트리트 저널 다우존스보다 0.1% 낮은 수준을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헤드라인 3.2% 그리고 코어 4.8%가 나오면서 예상치에 부합할 것이다라고 바클레이즈는 전망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7월 CPI가 과연 이제 9월에 연준의 정책을 결정지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7월 수치는 단 하나의 데이터 포인트일 뿐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9월 FOMC를 앞두고 이제 8월 CPI라든지 또 앞으로 나올 8월 고용 등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이것으로 결정적인 어떤 결정타가 나오기는 어렵다라고 바클레이스는 진단을 했습니다. CPI 발표 바로 다음 날에는 이제 도매 물가로 알려진 PPI 생산자 물가 지수가 발표가 되게 됩니다. 지금 7월 PPI 같은 경우도 CPI와 비슷하게 전월치보다 조금 더 높아졌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 전문가들은 PPI가 전월 대비해서 0.2% 올랐을 것으로 지금 관측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전월에는 PPI가 전월 대비 0.1% 오르는데 그쳤었는데요. 0.1%보다는 조금 더 높은 수준이 이제 나올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와중에 오늘은 미국의 고용과 관련된 지표가 하나 발표되었는데요. 미국의 7월 고용 추세 지수 전월 대비 상승세를 기록을 했습니다. 이 고용 추세 지수 파월 의장이 언급한 적도 있는 이 지표 중에 하나인데요. 고용 시장을 보는 선행 지수입니다. 이 지수가 상승하면 고용이 조금 증가할 수 있다라는 의미로 볼 수 있기 때문에요. 7월 ETI 고용 추세 지수가 오른 것은 시장에 약간의 긴축 우려를 더해주는 요인으로 오늘 시장에 작용을 했습니다. 이번 주에 이외에도 중요한 자료가 많이 나옵니다. 우선 미시간 대학교가 집계하는 소비자 태도 지수가 발표가 될 예정이고요. 또 6월에 미국 소비자 신용 이 발표가 될 예정입니다. 뉴욕 연방준비은행은 가계부채와 신용에 대한 보고서 또한 발표를 할 예정이기 때문에요. 이 같은 지표도 이제 이번 주 내내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에 물가 지표를 비롯해서 소비자 태도 지수나 소비자 신용, 또 뉴욕연은의 가계부채 신용 보고서 발표 중요한 내용들이 좀 많이 발표가 예정돼 있네요. 계속해서 좀 업데이트 해주시고요. 무엇보다 CPI 같은 경우는 현재 시간 10일, 우리 시장에는 11일에 영향을 끼칠 텐데 이 부분도 자세하게 또 업데이트 해주시리라 기대하겠습니다. 간밤에는 연준 의원들의 발언도 이어졌네요. 어떤 내용들이 있었습니까?
네, 연준 위원들 오늘 그리고 주말간에 좀 많은 발언들을 했습니다. 엇갈리는 발언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 장에 좀 크게 영향을 미쳤던 것은 미셸 보우먼 연방준비제도 이사의 발언이 좀 시장에 좀 약간의 충격을 가한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채권 시장에 좀 영향을 미치면서 장기물 금리를 끌어올리는 영향을 가했는데요. 보먼 이사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기준금리가 현재 수준보다 더 오를 것으로 예상을 한다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지금 이제 시장에서는 연준이 지난 7월 최종적인 금리 인상을 단행을 한 것으로 사실상 이제 가정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금리가 조금 더 오를 수 있다라는 말을 하면서 채권 시장을 중심으로 약간의 이 금리에 대한 향후 금리 전망에 대한 경계감 빨간불이 켜진 상황입니다. 네, 보먼 이사 오늘 이제 애틀란타 연방준비은행에서 열린 페드 스픽스라는 행사에 페드 레슨스라는 행사에 참석을 했는데요. 이 행사에 참석을 해서 이제 추가적인 인상이 인플레이션을 목표치로 되돌리기 위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또 본인은 이제 7월 FOMC에서 금리 인상을 지지를 했다라는 부분을 이제 정확하게 밝혔고요. 인플레이션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제 좀 긍정적인 수치가 나오고 있다라고는 언급을 했습니다. 보먼 이사는 최근 CPI라든지 PCE 가격 지수가 하락세를 보이는 것이 상당히 고무적이다라고 표현을 했지만요. 하지만 이 수치들이 여전히 연준의 목표치인 2%를 크게 웃돌고 있다라는 점을 지적을 했습니다. 결국 이제 CPI가 3%대로 떨어졌고 PCE가 4%대로 떨어졌지만 여전히 이 2%는 좀 다가가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추가 금리 인상이 가능함을 시사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반면 다소 좀 완화적인 이 발언 또한 나왔는데요. 존 윌리엄스 뉴욕 연방준비은행 총재입니다. 이 뉴욕 연은 총재가 이 뉴욕타임스와의 인터뷰를 했는데요. 금리가 이제 지금 수준의 금리가 최종 금리에 굉장히 가깝게 있는 것을 보인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또 현재 금리가 인플레를 떨어뜨릴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높다라는 표현을 쓰면서 연준의 금리 인상기가 이제 좀 끝났다고도 이제 약간은 시사를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뉴욕타임스가 단도직입적인 질문을 했는데요. 추가 금리 인상이 필요한지 묻는 질문에 대해서 열린 질문이라고 답변을 했고요. 하지만 이제 분명한 것은 지금 현재 어떤 금리가 제약적인 수준에 있고 또 지금 생각하는 이 지금 현재 시장에 있는 1년에서 2년짜리 일드가 중립이라고 생각하는 수준보다 훨씬 높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결국 수요라든지 인플레이션에 하락 압력을 주고 있다라고 윌리엄스 총재는 주장을 했고요. 지금 현재 제약적인 이 레벨에 있는 이 금리와 정책을 좀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데이터를 지켜봐야 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금리 인하에 대해서도 언급을 했는데요. 결국 이제 지금처럼 제약적인 어떤 이 통화 정책이 계속 기조가 이어지고 금리를 계속해서 인하하지 않으면 실질 금리는 계속해서 오르는 현상이 일어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이 역시 이제 연준의 목표와는 일치하지 않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결국 어느 시점에서는 연준이 금리를 인하해야 됨을 이제 시사한 발언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인플레가 2%대로 회복이 되고 또 경제가 더 나은 균형점을 이루게 되면 통화 정책이 향후 몇 년 동안 정상적으로 돌아가야 할 것이다. 즉 지금까지 해왔던 이 고금리를 좀 되돌려야 할 것이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 상반기까지는 인하를 좀 얘기하기에는 이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 이 통화 정책 정상화가 있을 것이다라는 점을 시사한 대목입니다. 네, 연준 위원 두 사람이 비슷한 결의 얘기를 하는 것 같지만 자세하게 살펴보면 한 명은 조금 더 비둘기적으로 한 명은 조금 더 매파적으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시장에 영향이 있었다면 비둘기적인 발언이 간밤에는 조금 더 영향을 크게 미친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보게 되고요. 뒤이어서 또 분석해 보겠습니다. 자, 시장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면 8월 이 증시 방향성이 아직까지는 그렇게 분명하지 않은 가운데 8월 시장에 대해서는 어떤 얘기들 나오고 있습니까? 네, 지금 이제 8월 거래가 이번 주를 기점으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8월 거래를 앞두고 월가에서는 이 기대감보다는 우려감이 조금 더 많은 상황으로 보입니다. 과거에는 이제 통상적으로 8월은 좀 증시 성적이 좋은 달이 아니고요. 또 여름 휴가 시즌이기도 합니다. 여기에다 하나 더해서 지금까지 이제 현재 시점에서 저희가 고려를 해야 되는 것은 7월까지 증시가 너무 많이 올랐다라는 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절적으로 보나 타이밍적으로
긍정적으로 보나 좀 조정이 임박한 이 시점일 수도 있다라는 견해가 지금 이 월가에서 펼쳐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뉴욕 증시 전문가들은 주가가 전형적인 계절적인 조정에 임박해 있는 상황이다라고 진단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이제 기술적 전문가들이 이런 전망을 내놓고 있는데요. 이들은 이번 달에 이제 S&P 500 지수가 4,200에서 4,300선, 많게는 10% 이상 좀 조정을 받을 수 있다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지금 오펜하이머라는 이제 월가 투자 기관이 있는데요. 여기에 기술적 분석가들은 이제 S&P 500 지수가 4,300선 정도로 후퇴를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8월 말에 저점을 기록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건 이제 과거의 어떤 통계에 따른 것인데요. 보통 미국 대선을 앞둔 해 S&P 500 지수는 8월 말에 저점을 형성하는 어떤 그런 경향성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지금 S&P 500 지수가 4,500대를 이제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전일 기준으로 주가가 4% 정도 조정을 받을 수 있다라고 본 셈입니다. 네, 또 다른 조사 기관인 BTIG 역시 S&P 500 지수가 4,200선까지 후퇴할 가능성을 열어뒀는데요. 우선 S&P 500 지수가 50일 이동평균선인 4,406선을 하회를 할 것으로 보이고 이후에는 4,200에서 4,300 사이에서 하단을 확인을 할 것이다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CFRA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비관적 전망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S&P 500 지수 올해 상반기 그리고 7월까지 강세 흐름을 보여왔고 지금 약간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강세로 이제 넘어가기 전에는 거의 5%에서 12% 정도 조정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라는 관측을 내놨습니다. 또 그간 이제 뉴욕 증시를 끌어올린 요인 중에서 큰 요인이 이제 포모입니다. 상반기에 좀 예측하지 못했던 AI 열풍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이제 다른 요인으로 인해서 상반기에 예상 외의 랠리가 펼쳐졌었는데요. 이런 이제 역대급 강세장에서 나만 빠지면 안 된다라는 포모 심리, fear of missing out이라고 하는데요. 이 같은 심리가 상반기에 뉴욕 증시를 좀 상당히 많이 지지를 해준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간 이제 우르르 들어왔었던 주식의 매수세가 조금 힘을 잃어가는 것으로 보인다. 그 어떤 상승 모멘텀이 조금 이제 꺾이는 것으로 보인다라는 주장도 오펜하이머의 기술적 전문가는 전했습니다. 또 이제 워낙 지금까지 이제 리스크 온이었기 때문에 리스크에 대한 번아웃이 나올 것이다라는 전망도 월가에서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프랑스계 금융기관 BNP 파리바가 이런 전망을 내놨습니다. 이 여름에 리스크가 번아웃 될 수 있다라는 주제의 보고서를 발표를 했고요. 또 특히 이제 굉장히 단기적인 전망을 내놨는데요. 향후 2주 안에 이제 계절적인 요인 그리고 강달러와 환율 변동성 확대 등으로 인해서 주식시장이 완만한 약세를 보일 수 있다라고 내다봤습니다. 특히 이제 유동성 부분에 대한 부분도 지적을 했는데요. 부채한도 상환이라든지 유럽 중앙은행의 장기 대출 프로그램 상환 등으로 인해서 유동성에 따른 어떤 우려도 시장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전했습니다. 네. 8월 시작에 대해서 의견이 좀 분분한 상황이네요. 마지막으로 종목과 섹터 흐름 살펴보겠습니다. 특히 애플 같은 경우는 전거래일에 5% 가까운 큰 폭의 하락세를 보였는데 또 하락을 했네요. 연속적인 하락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데 비롯해서 특징적인 종목들도 살펴봐 주시죠. 네, 오늘 3대 지수 상승을 했기 때문에 이제 대부분 섹터가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S&P 500 구성하고 있는 섹터 중 유틸리티를 제외한 전 섹터가 섹터별 상승세를 기록을 했고요. 오늘 이제 빅테크 종목 중에서 가장 크게 움직인 종목 중에 하나가 애플입니다. 지금 빅테크 다른 종목들 메타, 구글, 마소, 아마존 다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애플과 테슬라가 오늘 좀 조정을 받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우선 애플 같은 경우는 오늘 1.7% 조정을 받으며 $180 선도 내줬습니다. 애플이 이제 지난주에 발표했던 실적이 예상치는 상회를 했지만 분기 매출이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다라는 이런 우려감이 주가를 지난주에 급락시킨 바가 있는데요. 오늘까지도 이 주가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전문가들은 애플은 이제 좀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담감이 뉴욕 증시에서 이번 주에도 반영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애플의 주가가 이 사상 최고치를 올해 또 경신을 했고 상당히 높은 레벨에서 거래가 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실적 발표를 기점으로 어쩌면 그간의 밸류에이션이 너무 높았다라는 인식이 조금 반영이 되고 있을 수 있다라고 전문가들은 분석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늘 애플에 관련해서도 중요한 뉴스가 하나 나왔습니다. 애플의 이제 다음 스마트폰인 아이폰 15이 이제 9월에 이제 판매가 될 것이다라고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를 했는데요. 블룸버그 통신의 보도에 따르면 애플이 9월 22일께 아이폰 15를 이제 판매를 시작할 예정이다라고 하고요. 약 일주일 전부터 이와 관련된 행사를 할 것이다라는 이 보도를 내놨습니다. 이제 앞선 보도에 따르면 애플은 아이폰 15의 이 고사양 모델인 아이폰 프로와 프로 맥스의 가격을 거의 4년 만에 올릴 가능성 또한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 역시 이제 이번 달 그리고 다음 달까지 애플의 주가 흐름을 좀 이끌어갈 수 있는 상당한 트리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테슬라의 주가가 거의 1% 가까이 빠졌습니다. 테슬라의 주가는 장중 3% 안팎으로 빠지기도 했는데요. 오늘 테슬라 쪽에서는 고위 경영진 중 한 명, 이제 임원진 중 한 명이 사임을 했다라는 좀 갑작스러운 소식이 전해지면서 주가가 출렁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테슬라의 CFO 이제 최고 재무 책임자인 제커리 컬코온이 테슬라의 CFO 자리에서 물러나게 날 것이다라고 이제 갑작스럽게 밝혔는데요. 이 사람은 이제 13년 동안 테슬라에서 일했다라고 하고요. 4년 동안 CFO의 자리를 역임을 했다라고 합니다. 이제 테슬라와 관련해서는 이제 일론 머스크의 리더십에 대해서 좀 상당히 많은 비판이 있는 상황인데요. CFO였던 이제 제커리 컬코는 그 중에서도 상당히 신중하고 이 테슬라의 재무 쪽에 관련된 것을 좀 상당히 좀 무게 있게 신뢰를 받는 이런 CFO였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소식이 더욱더 조금 쇼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요. 또 오늘 이제 오마의 현인인 워렌 버핏의 버크셔 해서웨이 A주 주식이 사상 최고치를 또다시 경신하는 이슈도 있었습니다. 버크셔 해서웨이 A주의 주가가 장중에 55만 달러를 넘어서면서 지난해 3월에 기록했던 역대 최고치를 넘어섰는데요. 이제 버크셔 같은 경우는 이제 실적이 생각보다 괜찮게 나오면서 주가가 오늘 상승을 한 모습입니다. 이외에 오늘 주가가 급등락한 종목들이 있는데요. 캠벨스프에 관련된 이 이슈가 주가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캠벨스프는 여기 현재 유명한 파스타 소스 업체인 소보스 브랜드를 인수한다라고 밝혔는데요. 이 소식에 캠벨스프의 주가는 이제 2% 정도 하락하는 데 그쳤지만 이 피인수 대상인 소보스의 주가는 20% 급등을 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또 트럭 업체인 옐로우는 파산보호 신청을 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주가는 30% 안팎으로 폭락을 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이 미국의 지불 결제 업체인 페이팔 홀딩스에 관련된 소식도 나왔는데요. 페이팔 홀딩스가 이제 미국 주요 금융기관 중에서는 최초로 달러와의 연동한 스테이블 코인을 출시했다라는 소식도 전해졌고요. 이번 주에도 이제 다수의 기업들이 실적을 발표를 할 예정입니다. 이번 주에는 34개 정도의 기업이 실적을 발표를 할 예정이고요. 특히 돌아오는 9일 이틀 후에는 다우에 편입되어 있는 종목인 디즈니의 실적도 나올 예정이고요. 또 이제 운송업체인 UPS의 실적도 발표가 될 예정입니다. 네, 미국 시장 상황 자세하게 정리해 주셨습니다. 임하람 뉴욕파원이었고요. 내일 아침에 다시 뵐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